상법상 충실의무 개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법 제382조 2.3, 즉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새롭게 정비한 것입니다. 실무와 학계의 오랜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고 현재 시행 중입니다. 먼저 기존의 전통적 의무부터 살펴보면 이사는 회사와의 위임 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즉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이 의무는 이사가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민법상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그 의무의 대상이 총주주, 즉 전체 주주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충실 의무는 특정 주주, 예를 들어 단기 투자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입법자는 단기적 주주 이익 때문에 기업의 장기 성장성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이번 개정에 의해 즉 목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익 침해의 정당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이사가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주주의 손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일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했는지를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검증받게 됩니다. 셋째,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실제 사례들을 보면 총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는 계열회사 합병 시의 불공정 비율 문제,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 배려 의무는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 과정의 불공정 논란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자본 거래의 가능성입니다. 상장회사가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거나 제3자 유상증자나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영권 방어의 허용 여부입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M&A 관련 방어 행위를 일정 부분 인정했는데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방어가 합법적인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영 실패 시의 책임 문제입니다. 신사업 추진이나 M&A가 실패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사가 충실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논란입니다. 법원은 특정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사건별로 이사가 일반 주주의 합리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 결정이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했는지 주주 간부의 이전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충실 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형사 책임입니다. 충실 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 중 타인의 사무 개념을 법원이 좁게 해석해왔고 충실 의무의 범위도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배임죄 확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는 민사책임, 즉 손해배상 청구 문제입니다. 주주는 상법 제401조나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다만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간접 손해로 봅니다. 즉 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 결과 주주가 손해를 보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직접 손해로 인정되더라도 이사의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는 법행위 유지 청구권입니다. 즉 주주가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일부 학설은 상법 제402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와 주주 전체를 분리하기 어렵고 입법 취지가 주주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통해 이사의 행위를 제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자본 거래를 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충실 의무 법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법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충실 의무의 대상은 전체 주주이고 판단 기준은 사안별 구체적 검증이며 위반 시에는 형사보다는 민사 중심의 책임이 논의된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이것으로 상법상 충실 의무 개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